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이러다 없어진다 순수 기출학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에 이제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의대를 간다, 또는 나 서울대보다는 다른 데 의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반수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뭐 풍선효과쯤이라고,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학대나 인문대학, 그 다음에 사회대학 이쪽 정원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기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러다 이런 과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2028학년도 입시한 최근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오늘은 이 좀 자연과학대나 기초학문 쪽에 좀 페널티가 가는 포인트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40%를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재도전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좀 갈아타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고, 무학과 30%와 의대 정원이 좀 확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정원 확대는 말입니다, 이런 게 좀 있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가 좀 생겼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 확대랑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과 계약학과의 인원 확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여기에 정원 내라고 적어놨는데, 반도체학과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인원, TO를 뺐으면 좀 안 된다, 진짜 특별히 필요한 친구들을 좀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인원을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특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원 외로 추가 배당을 주는 거죠. 반면에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정원 내 원래 총 인원은 늘리지 않겠다, 근데 의대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과의 인원을 뺏어와야 됩니다. 말이 많겠죠. 더군다나 무학과를 30% 추진하겠다, 무학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뭘 잘한다, 또는 내가 어느 방면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이 탐구 활동을 해도 대학교에 막상 가서 공부를 해보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일단 1학년은 잔뜩 뽑아놓고 네가 배우고 싶은 걸 좀 배워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해보니 난 이게 적성에 맞겠다, 그러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차용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자율전공학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학년 때 인기 있는 학과에 조금 몰리는 쏠림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적당히 나눠서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쏠리면 안 되니까 극과가 비대해지는 경향, 인원이 늘어나는 약간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너무 심하면 성적순으로 희망학과를 자르는 학교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조금 인기가 없는 학과, 흔히 말하는 비인기 학과나 취업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학과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10년간 계열별 입학 정원 변화입니다. 그 학교에서 입학 뽑는 인원 자체를 줄여버린 과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까만 것 때문에 의학 계열은 23.8%가 늘었고 공학 계열은 3%가 늘었으니까 유지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만, 이 는 만큼 다른 데서 줄었죠. 예를 들면 자연 계열, 여기서 맨날 자연대학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과 또는 뭐 생물학과, 화학과 있죠. 화학공학과랑 화학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16%가 빠졌고, 인문계열, 우리 흔히 말하는 영문과, 불문과 또는 뭐 국문과 이런 과를 얘기하죠. 이런 데서도 20% 정도가 빠졌습니다. 사회계열, 사회과학부 이런 데서도 22.3% 정도가 빠졌죠. 인원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의대, 공대 이렇게 좀 요즘에 인기 있는 학과들, 이과 쪽이죠. 이과 쪽에서도 취업이 좀 괜찮고 잘 나간다 하는 과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줄었다기보다는 이 인원을 뜯어다 저기다 붙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학과별로 좀 나누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는 긁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과들이 좀 빠졌냐라고 얘기하면 어문 가장 취약합니다.
국문과 나오면 뭐 먹고 살래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종종 하십니다만 40.7% 최근 10년 사이에 40.7% 3분의 1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특수교육학과, 유아교육에서 특수교육, 이건 좀 특수한 시장이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좀 뺀다고 쳐도 경영이나 경영대학교,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26%, 토목공학과나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이런 쪽도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24.5%, 생활과대나 산업공학과 이런 데도 20% 이상이 빠졌습니다. 대강 이 정도 있는 학과들은 뭐냐면 최소 20% 이상 인원 정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정원 자체가 줄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물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더 많은 학과들이 있었으나 예체능계는 빼고 대강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0.1%, 0.5%의 수치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매년 찔끔찔끔 변화와 트렌드를 따르다 보니 10년 사이에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인원 감축이 생긴 학과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죠. 정원이 원래 정했던,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순수과학 쪽에는 이렇게 좀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학과들은 인원 배당이 좀 적었는데 없는 밥그릇 때려 부신다고 거기 있는 학과들의 인원을 더 줄였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학과별 통폐합과 단계별 축소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 줄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00명에서 10명만 줄여도 거기서 일하는 교수라든가 학과에서 일하는 여러 직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야, 새로 생겼으니까 그냥 이전에서 조금씩 엠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편법을 좀 쓰는 경우가 있냐면 어문학부, 사회학부 이런 식으로 학과를 몇 개 합칩니다. 그러면 그 과에 들어가서 그 영문과를 예를 들면 영문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문학부에 들어가서 나중에 영문학을 전공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거고 이 액션 자체가 단계적으로는 축소 절차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전공학부 신설. 아까 말했죠. 무학과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통폐합하는 일종의 다른 방법입니다. 원래 자율전공학부는 언제 이 시초가 생겼냐면 법대가 없어질 때입니다. 법대. 학부에서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겼죠. 있는 법대를 느닷없이 없애긴 힘드니 이름을 조금 바꿔서 자율전공학부로 바꾸어서 여러 가지 다 배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 법학과에서 가르치던 과목들이 몇 개 남아서 2009년, 8년 그때쯤부터 좀 생기던 학과인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 추후에 전공을 고를 수 있게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설학과 개설.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죠. 영문과가 싫어서 줄이냐, 국문과가 싫어서 줄이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큰 흐름이고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사회가 발전하고 변합니다. 그럼 거기에 발맞추어서 공부하는 이 학문도 발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새로운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이 MZ세대라고 하지요. 새로운 친구들을 잘 가르쳐야 되면 신설학과의 필요성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결하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필요한 학문 위주로 신설학과를 개설을 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당연히 대학 정원을 한없이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서 야 절반으로 무슨 어벤져스처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많기는 많습니다. 오죽하면 2006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근시일 내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교수님이 이걸 연구를 하셨답니다. 매년 내가 한 원래 5등급 정도 맞은 친구였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매년 전국 등수가 4,000등씩 올라갔는데 그럼 대충만 계산해도 5년 5수 이거 농담입니다만 3수가 아니라 4수 5수로 하게 되면 전국 등수가 2만 등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 존버를 하게 되면 학교 레벨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우픈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매년 4,000명씩 등수가 올라간다. 밑에서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겠죠. 내 위쪽으로. 그랬을 때 이제 신설학과가 개설한다라는 얘기는 필요한 과는 생겼는데 전체 정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 다른 데서 인원을 빼오다 보니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학과보다는 조금 인기가 없는 학과에서 인원을 조금 더 뺐다라는 식의 얘기가 됩니다. 뭐 실제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가천대 같은 뭐 배터리 공학과, 뭐 반도체 공학과도 실은 신설학과에 가깝죠. 성대 말고는 최근 2, 3년 전에 생겼으니까 요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멀리 내다보고 대학 간판만 가지고 내가 뭔가 잘 되겠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걸 전공을 삼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고, 간판이 필요하다면 요 틈새 시장과 낮은가를 노려보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과 선택할 때 신중한 결정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